안녕하세요. 혼자 대본을 쓰고 영상 편집까지 진행하는 요기의 보험이야기입니다. 요기의 보험이야기. 전 시간에는 뇌혈관 질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리고 뇌혈관 질환 담보를 구성할 때는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에 전 시간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은 이번 시간도 1편에서는 허혈심장 질환이 어떠한 질병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2편에서는 허혈심장 질환 진단 담보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혈심장 질환 담보는 급성심근경색증 담보보다 넓은 범위로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협심증. 두 번째, 급성심근경색증. 세 번째, 후속심근경색증. 네 번째,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저합병증. 다섯 번째, 기타 급성 허혈심장 질환. 여섯 번째, 만성 허혈심장병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심근경색증 담보에서는 보장해주지 않는 협심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 질환, 만성 허혈심장병까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허혈심장 질환은 어떠한 질병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이라고도 하는데요. 심장을 감싸고 있는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데요. 이 혈관에 기름기나 찌꺼기 등이 끼고 굳어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심장병을 말합니다. 허혈심장 질환의 대표적인 협심증과 급성심근경색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협심증입니다. 협심증은 좀 전에 설명드린 심장이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을 말하는데요. 이 심장을 감싸는 관상동맥, 즉 혈관이 직경 50% 미만으로 좁아지게 된다면 운동할 때는 가벼운 통증처럼 느껴지지만 70% 이상으로 좁아지게 되면 혈액 흐름에 장애가 발생해 협심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요 증상으로는 평소에는 심장 박동수라든지 심장의 움직임이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주로 느껴지지가 않지만 심한 운동이나 흥분 등으로 심장 박동수가 높아지게 되면 더 많은 양의 혈액을 공급해야 되는데요. 이때 좁아진 혈관으로 필요한 만큼의 혈액을 공급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로 가슴 통증이라든지 호흡 곤란증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심장마비라고 불려지는 병이 이 급성심근경색증인데요. 협심증이 심해지면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심근경색증으로 진행됩니다. 심장 혈관 속 굳어진 핏덩어리로 인해 갑자기 막히면서 혈액 공급이 중단되어 심장 근육에 손상을 입게 되는 질환인데요. 주요 증상으로는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가슴 통증이라든지 심장 수축 기능의 저하, 불규칙한 심장 박동의 부정맥 등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환자의 약 30%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에 이르게 되고, 만약 운 좋게 병원에 도착해서 긴급 처치를 받더라도 약 10%가량 사망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허혈심장 질환에는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저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 질환, 만성 허혈심장 질환 등이 있습니다. 이 또한 주요 증세는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과 대체적으로 비슷한데요. 갑자기 가슴 부위에 심한 통증이나 호흡 곤란 등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대체적으로 뇌혈관 질환과 예방법은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식습관, 금연, 적당한 술, 체중 관리,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적정 콜레스테롤 수치 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스트레스 관리, 이거 가장 중요하겠죠. 만약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병 등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나는 젊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젊었을 때부터 꾸준하게 관리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오늘 알아본 허혈심장 질환에 대해서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허혈심장 질환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심장병을 말합니다. 두 번째, 협심증은 좁아진 관상동맥으로 인해서 심장 근육에 혈류 공급이 부족하게 되어 가슴 통증을 느끼는 증상을 말합니다. 세 번째, 심근경색증은 협심증에서 발전돼서 혈류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어 심장 근육이 손상되거나 괴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번째, 허혈심장 질환 담보에서는 협심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 질환 및 만성 허혈심장병까지 보장해줍니다. 다섯 번째, 허혈심장 질환의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 30%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긴급 처치를 받더라도 10%가량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무시무시한 질병입니다. 여섯 번째, 예방법은 올바른 식습관, 금연, 적당한 술, 체중 관리,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 유지,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서양에서는 3세에서 4세 또는 10대 때 혈관의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건강한 식생활로
말로 20대 초반부터 혈관 내부의 손상, 콜레스테롤 등이 혈관에 쌓여서 좁아지는 죽상경화증,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증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게 최근에는 우리나라 또한 서구화식 식생활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허혈심장 질환들도 발병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뇌혈관 질환담보와 함께 필수적으로 구성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혈심장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허혈심장 질환 구성 방법과 보험료가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알차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